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러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강력한 주제인 바로 체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체중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러너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체중 자체가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체중이 많이 나갔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소화기 능력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뭐 식단 관리나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려볼 얘기는 체중과 그리고 실력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기록에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거 관련한 것들을 또 한번 검색도 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들도 몇 개 살펴보고, 물론 이제 구글에서 번역기 이렇게 돌려갖고 한번 보긴 했지만요. 그렇게 해서 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체중과 관련된 내용을 과학적으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도 제가 같이 심어갖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너에게 체중은 얼마나 중요할지 많은 분들이 생각해주는 주제일 텐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만 줄이면은 기록이 확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냐. 혹은 기록이 좋은 러너들은 다 이제 체지방이나 이런 게 낮은데 그러면 나도 그게 문제이냐?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당연히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제가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중에 이제 러닝 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뭐 그 연구 결과, 연구 자료 이런 것까지 얘기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거는 본문에 조금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중에는 이제 체중의 2.5배에서 3배 정도의 충격이 무릎이랑 발목이랑 고관절에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몸무게가 1kg가 늘어나면은 3kg에 가까운 충격이 더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가 보통은 이제 케이던스가 한 180 정도 되는 주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분에 180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1분에 180번 하게 되면은 60을 곱하면은 대략 1800번, 1800번에다가 그거를 이제 2시간, 3시간 하게 되면 3000번 정도를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지라고 하는 게 30,000번 정도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1kg당 우리가 3kg의 충격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단순히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를 넘어서 충격이 얼마나 가해지는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과학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제 체중 1kg은 킬로미터당으로 2초에서 3초 정도의 기록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코스 기준으로 보면은 90초에서 2분가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는 단순히 체중이 줄인다고 다 물론 기록적인 상승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랬을 때 지방이 줄어든 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체중이 줄어든다고 해서 2초에서 3초가 빨라지는 건 아니고, 체중 중에서도 이제 근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걸 제외하고 지방이 그 정도 줄어들었을 때 2초에서 3초 정도의 실력적인 그러니까 감소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남성 마라토너와 여성 마라토너의 체지방률을 대충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0% 정도의 체지방, 그리고 여성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18% 정도의 그러니까 체지방률을 가지고 있는 러너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일반적인 엘리트들의 그 스펙을 얘기 드리자면요, 이건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키가 큰 단거리, 그러니까 풀코스에 비해 조금 짧은 거리인 뭐 만미나 하프에 강한 주자들도 있지만요, 일반적인 마라톤에서 기록을 내는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165에서 175, 그 다음에 몸무게는 52에서 58, 그 다음에
체지방률은 6에서 9%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여성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요, 160에서 168, 몸무게는 45에서 50, 그 다음에 체지방률은 12에서 17%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키빼 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115에서 120 정도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자료, 엘리우드 킵초게 같은 경우에는 키가 167에 그 다음에 몸무게가 52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요거랑 되게 근접한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실력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만 제가 그러니까 신체적인 조건상으로는 킵초게와 비슷한 체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러너의 특징은요, 단순히 말랐다의 문제가 아니라 마르면서도 어느 정도 훈련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널에 발표된 리뷰에서는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체지방의 1%의 감소는 유의미한 퍼포먼스의 개선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키와 혹은 킵의 몸과 기록의 관계는 너무나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느껴졌을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3에서 54 정도를 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꼈을 때 52에서 51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물론 제 기준에서는 100분위로 치면 저희는 거의 그게 한 2%, 3%의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떨어졌을 때 오히려 몸에 조금 많이 힘이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는 한 55kg만 정도만 돼도 내가 충분히 이게 몸이 조금 무거워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실제로 느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3, 54 이 정도를 제 적정 체중 퍼포먼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체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주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드는 걸 되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요, 감량을 하게 되면은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훈련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훈련의 질이 떨어지면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면은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 강도를 높이다 보면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상으로 이어지면은 다시 또 이게 악순환이 저는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중 관리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체중 러너 분에게 조언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뛰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뛰라고 하는 게, 아니 무슨 이틀에 한 번 뛰는 것도 힘든데 3일에 한 번 뛰는 것도 힘든데 매일 뛰라고 하냐라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이 뛴다는 행위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다 뛰는 게 아니라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걷고 뛰고 하면서 충분히 몸에 적응해주는 시간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훈련량을 가져가는 거에 따라서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요, 2kg 정도가, 그러니까 평균적인 체중에서 2kg 정도가 빠졌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퍼포먼스가 저는 떨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1kg 정도 빠졌을 때나 혹은 1kg 정도 쪘을 때는 오히려 좀 내가 컨디션이 괜찮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 3kg 정도까지 쪘을 때는 약간 내가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53kg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 키에서 빼면요, 한 115, 114, 뭐 116,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려볼까 하는데요. 물론 저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아니고 훈련량도 많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요. 첫 번째, 먼저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감량 후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조절한 후에, 마지막에 저는 대회 전에는 최대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주는 편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영양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분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근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분을 잡아두려고 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뛰면서 많이 날아가긴 하거든요. 많이 빠지긴 하는데 이제 땀이나 기타 호흡 같은 걸로 많이 배출이 되죠. 그치만 이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체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짠 음식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붓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 주는 편입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섭취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살짝씩이라도 맨몸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체중이 빠지거나 체중이 늘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근력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일 체중을 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내가 아침에 뛰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갔을 때 페이스를 딱히 정해두지 않고 그날 몸이 움직이는 감각, 그래서 내가 몸이 무거운지 몸이 가벼운지 어느 정도 체크인지 한 번씩 체크해주는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는 것도 아침 공복에 재기보다는 대충 어느 정도 훈련을 딱 준비됐을 때 내가 대회하기 직전의 상태일 때 한 번씩 몸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체중과 러닝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경제성이라고 하는 건 러닝 이코노미라고 쉽게 얘기하는 건데요. 러닝 이코노미는 같은 산소량으로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줄어들면은 필요한 에너지도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러닝 이코노미가 향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하버드대 생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거에 따르면은 체중 1%의 감소가 산소 소비량을 1%를 감소시킵니다. 즉, 체중 2kg를 줄이게 되면은 산소가 2%가 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한 채 체지방만 줄일 수 있다면, 물론 이게 가장 어려운 거겠죠? 그 전제하에 분명히 퍼포먼스적인 향상은 무조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는 제 경험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전날 조금 짜게 먹거나 하게 되면은 제가 1kg나 1.5kg 정도 찌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차이가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식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1.5kg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짜게 먹었기 때문에 이게 지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분이 단순히 늘어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은 충분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숫자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숫자, 단순히 이 숫자보다도 더 잘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잘 뛸 수 있는 체중을 만드는 겁니다. 체중 상태를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까 제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체중이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갈수록 이제 근육량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요. 근육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체중이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갈수록 유리하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록을 내는 마라톤 선수들의 체형만 보더라도 그 체형 자체가 그 기록을 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체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마라톤의 기록을 잘 내기 위한 체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단거리라고 하는 거는 단거리를 잘 내기 위한 체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체형이 지금 마라토너의 체형과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체형과 많이 차이가 난다면 내가 그만큼 달리기에 지금 적합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리기를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달리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달리기 자체를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지,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록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록을 내야 한다면은, 혹은 내가 어떤 목표가 생긴다면은 그거를 만들기 위한 적합한 체형을 만드는 거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대급부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몸무게에, 지금 키에, 지금 체형에
내가 만약에 뭐 역도나 이런 걸 내가 도전한다 라고 하면 누가 봐도 비웃잖아요. 누가 봐도 불가능하고 누가 봐도 웃기고, 물론 제 체중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드는 것까진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종목에 적합한 체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라고 하는 거에 적합한 체형, 적합한 체중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체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체중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식단을 관리하면서 내 컨디션도 관리하면서 적당히 조절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 적어주시고, 제가 저번에 과체중 러너분에 대한 참견을 적었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에 적어주시기도 했지만, 달리기만큼 체중 관리에 효율적인 운동은 사실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빨라지기 위해서 체중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달리기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체중에 살이 빠지는데 영향을 정말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일례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거의 장을 다 비우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그것만 하더라도 몸속에 노폐물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약간의 변비가 있는 상태와, 그리고 변비가 없고 안이 깨끗한 상태의 체중은 못해도 조금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체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관리적인 측면에서 달리기는 너무나도 좋은 운동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욕심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기록을 내기 위해서라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연구 결과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의 체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에 적합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수월하게 달리기를 시작했던 건 사실이고요. 만약에 제가 체중이 조금 나가고 근육이 잘 붙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뼈가 굵다 라고 하면은 제가 역도나 혹은 뭐 이렇게 파워 빌딩이나 이런 거, 파워리프트나 이런 걸 했으면 훨씬 더 잘했겠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제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조금 더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체중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단 관련해서도 저번에 한번 언뜻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정말 저는 먹는 거 되게 조심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뭐 아보카도도 거의 매일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트밀도 거의 매일 먹고 있고요. 그릭 요거트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사과도 먹고 블루베리도 먹고 뭐 비트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몸에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퍼포먼스적인 측면이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체력을 유지하고 제 몸을 관리해 주는 것 또한 달리기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주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것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뤄줬으면 하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참고해서 그런 것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